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진행의 정예린입니다. 오늘도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투자의 시각을 넓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재미있는 캔들 이야기, 이평선 이야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조금 시황 먼저 살짝 생각을 해보면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반도체의 흔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당장 이 실적이 발표되는 엔비디아, 그 부담감 속에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글로벌 반도체주가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도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매도 폭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장중에 계속해서 그 낙폭을 반전시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고 결국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코스닥은 1.7%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앞두고 있는 반도체주 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 고민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물론 HBM, GPU 다양한 게 있지만 엔비디아가 그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나타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프리뷰를 조금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이 실적이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저희가 샅샅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2분기 전망입니다. 증권사들의 전망을 살펴보시면요. 주당 순이익은요. 2.08달러, 약 2달러 정도고요. 전분기가 1.87달러인데 지난 분기보다 11%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약 919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분기에는 816억인 걸 예상을 한다면 13%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요. 증권사들은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 매출, 실적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가인 거죠. 사실 이미 2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번의 분기 동안 3번은 이 주가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거래일의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안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목표 주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기분 좋은 목표 주가를 보여주고 있네요. 350달러를 나타냈고요. 또 시티그룹은 300달러, 모건 스탠리는 288달러고요. 그리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보수적인 가격 255달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권사별로 지금 목표가가 다른데 왜 다른지 각자의 의견이 조금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고가를 보여줬던 뱅크 오브 코리아 35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뱅크 오브 코리아는 엔비디아 주가 지금 50%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AI 투자 리스크가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AI 생태가 전반적으로 이 투자자가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반대편에서 한번 서볼게요. 최저가를 보여줬던 255달러를 보여줬던 도이치뱅크. 도이치뱅크는 이 원재료 비용 상승에 따른 마진 압박을 언급했습니다. 이 HBM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기도 하고 또 내년 상반기에 나올 베라루빈에 대한 신규 공정에 따른 비용 부담도 신경이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당장 이번 주 월요일에 핫했던 뉴스죠. 이 엔비디아 서버값 15% 인상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메모리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도 서버 칩 15%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미국 IT 매체 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일부 서버 업체는 이 고객사의 엔비디아의 주요 AI 서버 시스템 가격이 약 17% 상승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이 한마디로 추가로 최소 50억 달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 AI 열풍이 불러온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AI 투자 비용을 끌어올리는 한마디로 AI 붐의 청부서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증권사의 의견이 조금 다른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바라볼 때는요. 비용 상승에도 AI 가속기 수요가 성장세가 이어갈지 그런 부분을 관점 포인트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점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떤 다양한 또 관점 포인트가 있는지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가이던스입니다. 이번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이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겠고요. 또 중국 매출 비중도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이제 중국에다가 반도체 팔 수 있게 해줄게라고 허락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자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 구매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H200 칩의 매출에 어느 정도를 차지할지 이 매출이 나오면 실적이 나오면 결론적으로 중국의 매출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베라루빈의 HBM 용량 축소입니다. 이 HBM 용량이 축소한다는 건데요. 12개에서 8개로 줄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지, 공급이 정말 부족해서 그저 줄이는 건지 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삼성닉스의 파이 싸움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엔비디아는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HBM4 매출에서 비중을 봤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도 꾸준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관점 포인트만 총 4가지, 사실 더 있겠지만 이 4가지는 적어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혼자 체크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이 이야기들 그리고 이슈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참고로 오늘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휴대폰 카메라 꺼내주시죠. 이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스캔을 해주시면요. 한현석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방에 입장을 하면 2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우선 저희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매매 기준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교육 자료도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밤 9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라이브 방송이요. 이 방송 안에서는요. 한영석 대표님께서 직접 상승할 종목 또는 급등하기 직전에 신호를 가진 그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슈,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다 자세하게 잡아주시겠죠. 그래서 나도 이런 라이브 방송 입장하고 싶다 또는 교육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하단 이미지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참고로 방송 시간에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50분께만 나눠드리는 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착순이 있는 만큼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술기의 날개를 달아줄 한윤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넘어와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한윤석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오늘 시장 보면요. 네, 처음에는 사실 기분이 안 좋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완전히 오늘 아유, 기분 역전을 좋아요. 했습니다. 9회 말 말로에 역전을 한 기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비유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죠?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이제 뭐 8월 27일 날 이제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최근 이제 몇 거래일 동안 계속 이제 뭐 하락의 흐름이 좀 이어져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상승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시장에 지금 또 의구심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장기 금리도 상당히 좀 이렇게 고점에 지금 놓여 있는 수준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인 또 캐펙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달 금리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성장보다는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어떤 확실함의 어떤 그 흐름 앞에서 일단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 증시도 이제 하락하는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의 약세 흐름이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국내 증시도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요, 사실 그 흐름이 좀 연동이 되어서 상당히 부진하고 좀 힘든 모습으로 좀 연결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뭐 흔들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 정도로 자, 하지만은 일단 코스피 저점에 우리가 이제 지지를 받았던 20MA 지지를 받았던 그 구간에서 잘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약간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 넘는 또 급락의 흐름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장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반등의 흐름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순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양 전환에 성공을 했죠. 자, 코스피도 장중에는 4% 이상 급락을 하던 흐름에서 또 양전환하는 그런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회 말에 거의 투아웃에서 정말 역전을 한 그런 느낌처럼 시장의 되돌림의 흐름이 너무 그냥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기술적인 반등의 포지션, 또 캔들의 흐름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흐름까지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870선을 이제 바라보고 코스피도 이제 7000선을 바라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이제 되돌림의 구간에서 이제는 하나하나씩 전 고점을 조금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이제 확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자, 우리가 오늘 코스피 시장의 흐름,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오늘 시작가가 이 5MA 턱걸이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장중에는 20MA를 이탈하는 흐름까지 나왔었어요. 자, 이 20MA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진짜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 저기를 이탈하면 실질적으로 이 하방의 흐름이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저기는 꼭 지켜줘야 하는데 그런 어떤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장을 좀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반등의 흐름이 나오더니 강한 흐름까지 우리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좋은 흐름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위에 120MA의 저항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의 흐름 여러분들이 조금 돌파의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캔들과 같이 움직이는 요 여러 선들 있죠. 이 선들은 우리가 이평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평선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추세 방향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오늘 교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이 이평선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되돌림 구간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다음에 어떤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우리가 조금 흐름이 주춤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떤 구간을 우리가 돌파를 했을 때 주가가 좀 더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 그런 기준점 교육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상의 흐름에서 보시면은요, 아직까지 오늘 한 주의 흐름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전주의 흐름 보시면은요, 이 OMA 이탈을 한 흐름에서 OMA는 우리가 이제 단기 이평선이죠. OMA를 이탈한 흐름에서 강하게 되돌리면서 큰 망치형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한 주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OMA를 이탈한 흐름에서 아랫꼬리를 돌리면서 지금 망치형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주봉상의 흐름에서 얘가 오히려 반등에 성공을 해서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전주의 시작가를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장악형의 흐름이 형성만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7,500포인트의 이 주봉상의 20MA를 돌파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위에 여백이 충분히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빈 공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7,500포인트라는 높은 허들, 이 허들을 우리가 넘기 위한 어떤 교두보가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갖고 가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흐름도 똑같이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도 바닥 저점에서 되돌리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에서는 벌써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이제 급등하는 랠리의 흐름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이 시장, 7월 한 달 동안에 상당히 힘들었던 이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서, 물론 이제 7월 한 달의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앞으로의 희망은 이 손실에서 원금으로 가는 그 원금 회복 수준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랠리의 흐름 기준에서 우리가 또 9월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차트의 흐름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바닥 저점에서 되돌리면서 더 이상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하방 경직성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신 차리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장에 집중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MA의 강한 지지를 받고요. 전체적으로 빨간 양봉의 흐름으로 5MA 돌파하는 흐름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도대체 이 5MA가 뭐길래? 자, OMA라는 거는 5거래일 동안의 추세의 흐름을 우리가 종가상의 흐름을 갖고 있는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선들은요, 종가상의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가격이 미치는 또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 구간까지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흐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상승 잉태 확인형의 약간 좋은 어떤 반등형의 캔들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870선 돌파 이후에 위에 상단에 딱 하나 남아있는 60MA 돌파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주 또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두보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지금 5MA를 돌파하는 지지를 받고 다시 되돌리는 흐름에 멈춰져 있는데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OMA 단기 추세선입니다. 이 단기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평행해지다가 이제 우상향으로 방향을 꺾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향으로 꺾은 이 방향성이 사실 또 쉽게 꺾어지기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흐름이 앞에 있는 이 전주의 시작과 흐름 한 870포인트 이상을 우리가 상승하는 흐름에서 이번 한 주가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장악형의 흐름에서 900포인트 이상을 달려볼 수 있는 또 시장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닥 저점에서 8월 한 달, 그러니까 7월 한 달은 강하게 급락을 하는 흐름이었지만 8월 한 달은 그 급등하기 이전에 바닥 저점에서 이렇게 싹 되돌리는 그런 어떤 지금 아래 하단의 경직성을 만들면서 정말 잘 지지를 해나가면서 우상향의 방향을
돌리는 변곡점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이 우상향으로 이제 조금씩 모든 추세의 흐름들이 방향을 맞춰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서 앞으로 갖고 가야 될 어떤 상승의 재료들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내비쳤습니다. 그게 과연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끝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을 아니면 그 종목을 그동안 매도세로 강하게 떠나갔던 외국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바닥 저점에서 뭔가 되돌리는 우리가 변곡점의 흐름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가의 상승 랠리에 외국인의 수급까지 충분히 합류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좋은 랠리의 흐름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좋은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기준점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 방송 시간에도 다 해드리지 못한, 사실 방송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이후에 9시부터 여러분들한테 또 추가적인 교육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해드리지 못하는 또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 이후에도 반드시 추가적인 라이브 교육을 통해서 같이 방향점 같이 잡아주시고 기준점 교육 받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이평선, 이동평균선 교육을 해드릴 텐데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 끝나고 딱 이 화면이 없어져 버리면은 더 이상 공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방송에서 교육을 해드린 이 자료를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착순 50분에게만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벌써 지금 20분 이상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자리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얼른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좋은 자료도 확보하시고 좋은 매매 전략, 또 좋은 기준점 갖고 수익의 방향성 좀 더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상승 재료 아직 남아 있다라면서 또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체 과연 여기서 영향이 끝이 나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떠한 이슈들, 어떤 영향을 더 끼칠지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야죠.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스캔을 하셔서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셔서 교육 자료도 가져가시고 또 라이브 방송을 함께 시청을 하시면서 히든 종목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선착순 50분께만 나눠드리고 있는데 자리가 별로 남지 않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힌트에 대해서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대표님. 네. 네, 저희가 뭐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마다 뭐 거래대금, 이평선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또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캔들, 이평선, 또 거래량, 거래대금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흐름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만 하셔도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를 할 때 이 구간은 내가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또 매수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방향성, 그다음 기준이 명확하게 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기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캔들 위에 막 많은 선들이 이렇게 막 엇갈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엇갈려 있습니다. 자, 이 선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각 종가, 그 종가들을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지수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평균값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그 평균값들을 우리가 구간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5일선이라는 거는 OMA라고도 합니다. OMA라고도 하는데 자, 이 OMA 같은 경우에는요. 5거래일에 우리가 총평 종가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몇 거래일이 우리가 장이 열리죠? 평균적으로 5거래일, 그렇죠? 5일 동안 우리가 시장이 개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거래일, 이 OMA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간의 평균값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기의 어떤 그 흐름들의 어떤 그 가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OMA 같은 경우는 단기 흐름과 그 시장의 단기 추세에 대한 어떤 심리가 놓여 있는 그런 이평선이다. 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내가 단기 투자,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OMA 추세의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하시거나 또 매도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20MA라는 거는 우리가 21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20거래일의 평균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추세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20MA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OMA의 4주, 그러니까 5거래일씩 4주니까는 약 한 달의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의 평균 가격을 우리가 연결을 했을 때의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는 OMA, 그러니까 5일 거래의 추세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인 추세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OMA는 중단기의 흐름의 기준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코스피 차트에서도 OMA, 20MA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OMA, 20MA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이 흐름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나 아니면 이 에너지의 힘이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0일선이 있습니다. 자, 60일선은 또 마찬가지로 60MA라고 하는데요. 이 60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0MA가 한 달이면은요, 60MA는요 3개월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분기를 나타내는 거야. 한 분기. 그래서 각 분기의 평균점을 연결을 해놓은 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완만한 흐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흐름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놓고 보는 선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 방향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다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되살아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 중기적인 흐름이 계속 우상향으로 뻗어나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어떤 이탈이 있거나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어도 큰 추세에서는 얘가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120MA를 볼 텐데요. 121선. 얘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중장기입니다. 완전 장기 추세죠. 120일이면은 우리가 약 6개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1선이 깨지고 우하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경기 지표 자체가 망가졌을 때 시장 자체의 흐름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들고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코로나 뭐 IMF 금융위기 이런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이 120MA의 강한 하락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평선의 이 이름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내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매매를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이평선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기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OMA는 우리가 단기 매매 기준에서 접근하시면 아주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이제 20MA 같은 경우에는 뭐 스윙 투자 하신다라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나는 조금 더 큰 흐름에서 우리가 중기적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60MA나 121선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주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조금 안전하게 조급하지 않게 끌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평선이라는 거는요 상당히 재미있는 녀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는 평균이잖아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시험 보시면은 국어, 영어, 수학 뭐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여러 과목이 야 뭐는 몇 점이고 뭐는 몇 점이고 이거보다 가장 내 자신을 내 성적을 한마디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나 평균 몇 점이야 이거죠. 자, 그런 것처럼 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의 그동안 시간 동안에 여기서는 갖고 있었던 어떤 그 특정 시점의 가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평선이라는 거는요.
이격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 수렴하고자 하는 약간 이 자성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 초록색이 OMA거든요. OMA라는 거는 단기 추세가 이 다른 이 이격과 상당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렴하려고 하는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수렴이 된 이후에는 또 다시 이격이 이렇게 발생하고자 하는 또 이런 어떤 반대, 자기장의 어떤 그 N극과 S극처럼 뭔가 이렇게 벌어지고자 하는 또 상승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에는 또 다시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수렴을 하는 과정은 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수렴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주가는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에서 이 이평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추세의 흐름에서 강하게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횡보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평선이 따라오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의 흐름이 더 강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또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추세의 흐름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평선의 이 수렴 조건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도 이제는 내가 요 구간에서 한번 좀 반등의 흐름을 기다리면서 조금씩 매수 준비를 해볼까? 아니면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너무 벌어져 있는데 얘가 좀 수렴될 때까지는 일단 여기서 내가 좀 비중을 줄이고 조금 수익을 챙기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격이 좁혀진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평선이 이제 뭐 상승 추세의 이평선도 있고요. 또 하락 추세의 이평선도 물론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이평선의 추세들이 나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승과 하락을 할 때는요. 그 이평선은요. 지지와 저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지지와 저항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방금처럼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상향인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주가가 이평선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져 있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판단하는 5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의 방향이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향이냐 아니면 우하향이냐. 자, 상향이냐 하향이냐에 따라서 상향일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지의 흐름, 그다음에 하향의 경우에는 저항의 흐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완만한 조정이냐 아니면은 어떤 급증하는 거래량이 급증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급증을 하면서 뭔가 음봉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어떤 추세의 흐름에서 우리가 연결이 됐을 때 어떻게 이평선의 구간을 우리가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방향의 흐름이 결정이 된다. 자, 그다음에 종가상에서도 얘가 이평선을 회복한 흐름 또는 돌파한 흐름이냐 또는 이탈한 흐름이냐 이 종가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거래량 거래대금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거래대금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자, 돌파를 했는데 뭔가 수급이 약해요. 그러면은 얘는 강한 돌파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고 반대로 이평선을 이탈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던 게 갑자기 이탈을 하는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려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만큼 이탈하는 물량이 많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흐름을 우리가 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단, 큰 이탈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되게 작아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 많은 이탈보다는 뭔가 좀 뇌동매매, 어떻게 보면은 단기 어떤 급락에 어떻게 보면 공포에 따른 투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살짝 반등의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 시장과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 참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구간이에요. 자, 이 바닥 아래점에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이 이평선들이 있는데 이평선이 요 아래에 있어요. 자, 이 아래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요 이평선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얘는 말 그대로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구간에서 강하게 이제 상승 랠리가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떠한 구간에 가까워지면 점점 수렴을 합니다. 이 60MA라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 하더니 얘가 강한 랠리가 한번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전체적인 이 구간을 이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요. 이렇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 추세가 이제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평균 가격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으니 이제 그 고점에서 뭔가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물량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또 어느 정도 평균 저점에 이 추세가 딱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제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이 들어올 거다 하면서 상승의 어떤 구간이 계속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고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캔들의 패턴에서 요 단기 추세에서 OMA를 이탈하는 구간에서 또 우리가 매매 전략을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가격만 보시고 얘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다,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갖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추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줄만 알면 이미 차트에 다 나타나 있는 이 선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줄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없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주식시장 앞에서 막 계속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언젠간 오르겠지, 얘는 왜 계속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언제 오르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졸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얘를 좀 지금은 비싼 것 같고 나중에 조금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어느 가격이 좀 적정할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때, 그럴 때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딱 확인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포인트를 찾기 좋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는 이평선 구간에서는요, 가장 좋은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눌림목 구간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살짝 우리가 내리는 이 눌림목 구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수치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도 보실 수 있지만 이 이평선 구간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실질적으로 강세 시장에서는 전체 이평선의 흐름이 우상향일 경우에 주가는 상승하다가 하락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선을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주가가 돌파를 한 이후에, 이평선 돌파한 이후에 강하게 뻗어 나갔다가 눌리지만은 이 구간에서 횡보, 다시 이 구간에서 슈팅,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2차적인 흐름을 이탈을 했지만 그 강한 장기 추세선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이 흐름에서의 다시 반등. 계속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평선이 딱딱 물렸을 때 공략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눌림목 매매라고 합니다. 자, 이 눌림목 매매를 이것만 잘 하셔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추세의 방향성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고점에서 샀다가 사실 물리시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요. 근데 주가가 물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손실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평선을 딱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요 중기 추세선 20MA를 이탈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 다시 올라가겠지 하면서 기다려 볼 수 있는 여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이탈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중기 추세선까지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어때요? 하락할 때는 우리가 반등 구간에서의 우리가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하락한다라는 것은 평균 단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저항선이 생기거든요. 자, 저항선이 생길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보시면, 자, 주가가 내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그랬더니 사자마자 막 아래로 하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락을 했을 때 얘가 되돌려와서 이 구간에서 내가 본전에서 손전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이평선이 이렇게 저항선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 다시 추세적인 어떤 하락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더라도 요 반등 구간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손실폭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유효한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세에서도 보시면 여기서 지금 120MA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요. 방금 말씀드렸죠. 120MA는 장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얘를 이탈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큰 업종이나 종목이 크게 하락의 어떤 흐름을 강하게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주가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결국에는 요 60MA의 요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자, 계속 이렇게 이탈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저항에 부딪혔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기준을 상당히 잘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전략들을 하나하나씩 잘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준점에 대한 교육 자료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할 수 있는 전략 딱 한 가지 남았거든요. 이 자료까지 여러분들하고 오늘 딱 시간을 보면은요, 이제 방송이 딱 끝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이후에 또 추가적인 또 매매 전략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교육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범위 늘려 나가셔야 되고요. 이 자료까지 다 받으실 분 얼른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마지막 매매 전략 간단하게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부터 110일선까지 우리가 어떻게 또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이 뒷이야기는 밤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이브 방송 어떻게 참여가 가능할까요? 우선은요, 휴대폰에 카메라를 챙겨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를 스캔을 해주시면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내에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50분께만 저희가 방송 입장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지금 자리가 정말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럼 저희가 선착순인 만큼 빠르게 신청해야 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 이평선에 대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이평선에 대한 걸 알았으니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을 상당히 조금 이제 좀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이평선이 원래 이제 저의 본 강의로 했을 때는요, 이 이평선만 거의 2시간짜리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해드리는 강의는 아주 그 일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더 핵심적인 내용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실전에 적용만 하셔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일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하려는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도 되나? 아니면 좀 더 이따가 매수를 해야 되나? 판단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평선 교육을 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다 이평선의 어떤 그 고리 안에서 지금 반등과 저항,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지금 이 추세의 가격대가 계속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뭔가 혼조세가 벌어지는 이 시장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이제는 충분히 더 뻗어나갈 수 있구나. 이래서
한영석 대표가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실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보유자와 그다음에 이제 신규 매수자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지금 보시면 예를 보시면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제 신규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한다. 그러면은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있는 이 구간에서는 들어가시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자, 우하향일 경우에는 얘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아래에서 강하게 나와줘야 돼요. 강하게 나와서 다시 얘가 살짝 눌리더라도 얘가 되돌리면서 지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한다고 해갖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평선 하단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다가 잘못해서 오히려 더 깊은 하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이 방송 보시면서 아차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거를 안 보고 샀구나. 그냥 가격만 보고 샀구나. 예? 이런 분들 계실 거란 얘기죠. 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이제 자료를 받으셔갖고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하셔야 돼요. 예, 이거 뭐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 방송에 지금 어떻게 방송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빨리 참여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어때요?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잠깐 뭐 떨어지더라도 계속 내가 보유할 수 있죠. 그런데 가다가 여기서 이제는 완전히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추세의 흐름이 이렇게 꺾이고 얘가 올라가는데 여기를 뚫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꺾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매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서 매매를 하시는 분과 이러한 기준이 없으신 상태에서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어떤 수익적인 부분은 다르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가장 매매를 하시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또 찾으셔야 되고 적절한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죠. 그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수익의 날개를 달아드리는 게 누굽니까? 수익 날개 한영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육 자료들을 잘 또 받으셔서 교육도 들으시고 21시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이러한 패턴들에서 우리가 이제 상승, 하락의 어떤 그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한 기준점 교육까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참여해 주시고 저는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였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라이브 방송은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